보통 스케치업을 실행하면 이 파일이 떠요. 물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걸 켜놓고 사용합니다.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 아키텍처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죠. 건축의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심플 인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심플 미터도 있고요. 아키텍처 인치도 있고 아키텍처 센티미터도 있고 아키텍처 미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모어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템플릿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요. 뭐 플랜뷰라든지 어반이라든지 랜드스케이프, 우드워킹, 그 다음 인테리어, 3D 프린팅까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반은 도시계획이고 우드워킹은 목공이고, 자, 이해되시죠?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아키텍처 밀리미터입니다. 지금 제 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하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클릭하면 하트 표시가 찍혀요. 즐겨찾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이 아래쪽은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 작업했던 내용들이 여기 뜹니다. 그래서 파일을 오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일을 오픈할 수도 있고 내가 마지막에 썼던 혹은 내가 마지막에 작업했던 내용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클릭해 보죠. 그러면 스케치업이 실행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스케치업 기본 화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기본 툴 메뉴하고 여기 빅툴, 그 다음에 여기에 Vray,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디폴트 트레이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왜냐면 강의장에 와서 수업하는 사람들마다 이걸 다 자기 편의대로 배치를 해놓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툴 메뉴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띄워놓는다든지, 그러면 여기 있네요. 여기 카메라 기능이 여기 있네요. 카메라 툴. 또는 뭐 여기 보시면 지금 메저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메저멘트예요. 얘가 메저멘트인데 기본 어디 달려 있냐면 얘를 끄면 이렇게요. 기본 여기 있습니다. 메저멘트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왼쪽 하단으로 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처럼 메저멘트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경우도 있고, 저는 눈에 잘 띄라고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편의대로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켜서 툴 메뉴를 쓰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툴 메뉴들은 바로 여기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위쪽에 풀다운 메뉴들 있죠? 이 풀다운 메뉴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풀다운 메뉴에 있는 내용들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 헬프에 보시면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까 우리 웰컴 파일 떴었죠? 네, 여기 다시 뜨니까 여기서 파일을 뉴 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파일 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그냥 새로운 파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엎었습니다. 이 디폴트 트레이 부분은 어디서 적용하냐면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트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트레이를 여러 개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여기 뉴 트레이, 그래서 트레이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매니지, 그러니까 트레이를 관리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트레이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여기는 디폴트 트레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티티 info,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죠. 그 다음 매티리얼, 재질, 컴포넌트, 스타일, 태그, 씬, 섀도우, 그 다음 인스트럭터, 얘는 꺼도 상관없어요. 이 순서대로 지금 딱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요. 자, 섀도우가 맨 아래에 있네요. 자, 드래그.
그러면 섀도우 맨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씬 있고, 태그 있고, 스타일 있고, 컴포넌트 있고, 매티리얼 있고, 엔티티 인포 있고, 순서대로 쭉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 많이 쓰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드래그 하시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섀도우를 많이 써요. 그럼 섀도우를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편에 있는 건 라지 툴셋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라지 툴셋이요. 보이시죠? 라지 툴셋. Getting Started 밑에 라지 툴셋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Getting Started입니다. Started라는 게 뭐예요? 시작이란 뜻이죠? 네.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끌려 나오는 툴맨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라지 툴셋입니다. 여기 라지 툴셋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오른편에다 많이 붙여놓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 위에가 스카이, 하늘이고, 이 아래가 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레드 엑시스라고 합니다. 빨간 축. 이건 X축. 그린 엑시스, 이건 Y축. 이건 블루 엑시스, 이건 Z축입니다.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XYZ 안 하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불러요.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XYZ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스케치업에서는 XYZ란 말이 단 1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편하신 대로 의미대로 쓰시면 되겠고 스케치업하고 캐드하고 휠 사용하는 방법이 반대입니다. 그게 자꾸 헷갈려요. 스케치업, 캐드에서 화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펜 기능, 휠 드래그죠. 휠 드래그 하면 오빗이 됩니다. 오빗. 화면 돌려보기. 한번 해보시죠. 얘는 캐드 파일입니다. 자, 제가 렉탱글을 그렸고, 그 다음에 오빗을 썼습니다. 3차원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3차원 3D로 만들었습니다. 자, 자,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되죠. 그죠? 그런데 오빗을 쓰려면 어떻게 쓰냐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하면 오빗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캐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휠 드래그하면 이렇게 3D 오빗이라는 명령어가 돼요.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다시 Shift 키를 떼고 그냥 휠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이걸 평면으로 되돌리려면 여기 보시면 여기 탑이라고 써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평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스케치업하고 캐드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스케치업입니다. 자요. 휠 드래그 하니까 오빗 되는 거 보이시죠? 3D 오빗이 되는 거고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캐드하고 딱 반대로 되어 있죠?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피규어라고 합니다. 피규어. 모델이 하나 서 있죠? 남자 모델일 수도 있고 여자 모델일 수도 있고 이건 상관없어요. 특이한 건 여기 모델에 이름이 있다는 거죠. 스멜레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케치업 2021 버전을 개발할 때 이 스케치업 본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그 대회 홍보 담당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모형을 여기다가 직접 넣어놨더라고요. 지금은 퇴사하고 안 계신데요. 도대체 누구지? 그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경이 대략 그렇대요. 그래서 실제 인물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발자가,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처럼 뭐 경영 지원자가, 뭐 어떤 사람은 뭐 홍보 담당자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컴포넌트를 한번 보실까요? 컴포넌트에 보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스멜레라고 마케팅 매니저라고 되어 있네요. 스케치업 마케팅 매니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 위에는 폴 스티븐 네 피파래요. 여기 피파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수잔이고 스케치업 개발자 중 한 명이었고 이런 식으로 피규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왜 이상한 분이 있지? 그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면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스멜레를 여러 명 불러드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라인입니다. 자, 클릭하고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꺼졌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선을 그리다 보면 지금은 또 안 맞네.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릴 수 있고요. 자,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그릴 수 있고 도형에 닫히는 순간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회곡선이 되면 면이 한 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회곡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자, 어떤가요? 똑같은 회곡선인데 안 만들어졌죠? 지금 방향 축이 틀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축이 틀어졌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점의 위치와 이 점의 위치가 틀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 선과 나란하지 못하고 삐뚤어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선과 이 선이 나란했으면 괜찮았어요. 면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 선과 이 선이 삐딱한 거죠. 틀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틀어진 거 보이시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틀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못 만들어요. 면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회곡선이어도 그리는 축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면이 안 생깁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면과 여기 면이 교차되고 있죠. 자동으로 결합돼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스케치업은 기본 도형이, 그 기본 모형이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해요. 솔리드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속 내부가 단단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형 내부가 단단한 혹은 내부가 채워진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면 자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게 굉장히 쉬워요. 대신에 이 솔리드 도형의 단점이 뭐냐면 자유로운 곡면이 안 돼요. 자유로운 곡선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곡선을 만들 때는 다른 명령어들을 쓰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자동차 모형 만드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자동차 모형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디는 면이 있고 여기는 면이 없죠. 여기 면이 없죠. 축이 틀어져서 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축이 틀어져서 면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땐 별도의 명령을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서피스 또는 서페이스 이렇게 얘기해요. 서페이스 모델링, 서페이스 또는 서피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피스 또는 서페이스는 무슨 뜻이냐면 표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표면만 만든다는 뜻이에요. 면만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그런 유형의 모델링 기법을 서페이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건 표면만 만드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얘는 속 내부까지, 내부가 채워진 도형, 이런 것들을 솔리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오토캐드는 서페이스 모델링과 솔리드 모델링 둘 다 지원해줘요. 근데 스케치업은 솔리드 모델링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책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목공이라고 하죠. 이런 목공이라든지 이런 거 모델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제가 여기다 바탕화면에다 띄우는 자동차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취약한 게 스케치업의 특징입니다. 다시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죠. 자, 라인을 그릴 때 보시면 색상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드 엑시스, 즉 빨간색 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클릭. 자, 보세요. 지금 초록색 방향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초록색 축과 나란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축으로 가는데 어떤가요? 바로 오른쪽 하단에 여기에 같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오스냅이 자동으로 찾아져요. 캐드는 내가 오스냅을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스케치업은 오스냅 체크하는 게 없습니다. 알아서 찾아줘요. 거의 어떤 때는 이거 인공지능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알아서 다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선만 자동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Z방향 이렇게 축의 방향만 맞추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선택하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 화살표 버튼 있죠? 얘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툴이에요. 이거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라인의 단축키는 뭘까요? L. L이요, L. 서클은요? C. 렉탱글은 R. 이해되셨나요? 아크는 A. 이동하기는 M.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Q. 로테이트는 Q예요. 스케일은 S. 이런 식으로 첫머리 글자입니다. 로테이트, 회전만 조금 단축키가 달라요. 이해되셨죠?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금방 선택기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선택됐나요? 델키 누르시면 똑같이 삭제가 됩니다. 델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선택에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이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얘와 맞닿아 있는 선들까지 한 번에 선택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그러면 모서리까지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요.
그런데 선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요. 이 선과 맞닿아 있는 모서리를 함께 선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리플 클릭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트리플이 3번 연달아 그러니까 3번 연달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스케치업만 있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트리플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간에 트리플 클릭을 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러면 지워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레이즈 명령어인데요. 자, 알파벳 E를 누르면 이레이즈가 되겠죠? 선택하고 이레이즈 반응 없네요. 근데 모서리를 클릭해 보세요.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드래그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파랗게? 네. 그럼 드래그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 하면서 선택된 모서리가 삭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는 방법이요. 캐드에서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왼쪽에서 드래그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거 포함 선택이죠.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이거 포함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이건 걸침 선택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건 캐드하고 똑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포함 선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걸침 선택. 자, 한번 해보시죠. 전체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전체 다 선택하고 싶어요. 화면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선택하고 싶어요. 컨트롤 A. 그러면 전부 다 선택됩니다. 자, 또 하나. 선택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선택을 해보니까 얘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선택이 넘어가 버리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럼 추가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클릭합니다. 빼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추가 선택이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빼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시프트 키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시프트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다시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빼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아까는 컨트롤 시프트였죠? 지금은 시프트입니다. 더하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빼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시프트 키는 더하기 선택과 빼기 선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만큼은 선택되어 있죠. 자, 시프트를 누르고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프트 키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라인을 들어가죠.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고, 자, 누구를 봐야 되냐면 이 랭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 랭스는 500 그리고 엔터. 네, 여기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구나. 자, 500. 그럼 여기 값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엔터. 그럼 500mm짜리 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500 클릭.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각각 5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랭슨 여기 있는 얘하고 함께 쓰셔야 돼요.
여기 보면 measurement라고 되어 있죠. measurement가 길이란 뜻이에요. 길이. 그래서 라인 이용한 다음에 클릭하고 어느 방향이든지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쓰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마우스 움직이면 풀어져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도 못 쫓아가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쫓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우스 움직이는 순간 숫자가 풀어지니까. 방향을 지정하고, 이거 CAD랑 똑같죠? 방향 지정하고 숫자 쓰고 엔터. 방향 지정하고 숫자 쓰고 엔터. 방향 지정하고 숫자 쓰고 엔터. 마지막 클릭. 그러면 됩니다. 스케치업은 이렇게 자동으로 오스냅이 잡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그리시면 돼요. 또 하나, 이렇게 완전한 선이 그려지게 되면 선이 안 그려져요. 보세요. 여기는 불완전한 도형이죠. 그러니까 계속 선이 쫓아나갑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완전한 도형 그려졌죠. 그러면 선이 그냥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이유가 이거 왜 끊어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한 도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클로즈 됐으니까 끊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CAD를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절대좌표, 상대좌표라는 것이 여기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상대 극좌표는 없습니다. 극좌표가 없어요. 특이하게. 대신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극좌표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는 다른 방식으로 주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좌표보다는 상대좌표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우리가 CAD를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CAD에서도 절대좌표는 거의 쓸 일이 없었죠. 대신에 상대좌표는 종종 썼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대괄호 보이시나요? 이 대괄호. 이 대괄호, 소괄호로 구별합니다. 대괄호면 절대좌표, 소괄호면 상대좌표.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쓰는 방법은 X, Y, Z를 쓰면 돼요.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엽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대괄호를 열면 열고 닫고가 금방 나와요. 여기다가 X로 100만큼, Y로 0만큼, Z로 0인자리.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랑 같이 봅니다. 글씨가 조금 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X로 100만큼, 쉼표 Y로 100만큼, Z가 0인 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입력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마우스 안 썼어요. 다시 입력해 보죠. X가 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 옮겨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봅니다. X가 10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 좌표를 입력했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뭘 해요? 마우스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값이 들어갑니다. 다시요. X가 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0,0,0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절대좌표로 그린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소괄호를 열고 X, Y, Z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Z를 생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Y 뒤에 쉼표를 찍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Z를 생략하려면 Y 뒤에 쉼표까지 쓰셔야 돼요. 우리가 CAD에서는 X, Y까지만 썼잖아요. 그런데 스케치업에서는 X 쉼표, Y 쉼표, 그리고 Z 생략입니다. 자, 라인, 소괄호 열고 닫고, 자, 100,0, 0. 다시 소괄호, 0, 100, 콤마까지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소괄호. 자, 마이너스 100, 0,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0, 마이너스 100, 그럼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프리핸드입니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프리핸드.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사각형입니다. 렉탱글이죠? 사각형.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대각선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한번 해보시죠. 자, 중요한 건 치수대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렉탱글 클릭한 다음에 가로, 세로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가로, 쉼표, 세로. 이거 캐드에서도 똑같이 썼죠? 자, 예를 들어서 500, 500. 그러면 가로 500, 세로 500. 렉탱글 1000, 500. 그러면 1000에 500. 500, 1000. 그러면 500, 100으로 썼구나. 500, 1000.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그려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로테이티드 렉탱귤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도계가 나와요. 자, 클릭한 다음에 가로의 방향을 먼저 지정합니다. 이렇게 가로의 방향, 예를 들어서 1000. 아이고, 100이라고 썼다, 이런. 다시. 1000.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는 거. 순서가 이 길이가 먼저입니다. 길이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각도가 나중입니다. 여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0, 45도. 그러면 1000에 500이고 45도 회전된 모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00. 그 다음에 선의 길이 1000, 60도. 이렇게요. 가로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 각도. 이렇게 값이 3번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서클이요. 서클은 중심 반지름입니다. 중심점 지정하고 반지름 500. 그러면 원이 그려집니다. 다만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거? 오토캐드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3D로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각이 너무 많으면 렌더링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각을 보여주고 마치 원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여기가 각이 져 있지만 이렇게 푸시앤풀로 올리게 되면 어떤가요? 면이 부드럽게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면들을, 모서리들을 다 감춰놨습니다. 모서리를 전부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드러운 면처럼, 원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원을 그릴 때요, 여기에 사이드가 나옵니다. 원을 그릴 때 사이드가 나와요. 24각형짜리를 그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2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심 반지름. 그러면 12각형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12개. 그러면 어떤가요? 모서리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6개. 맞나요? 원인데 모서리의 개수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24개. 자, 이해되시죠? 모서리가 조금 더 여기 부드러워지죠? 자, 똑같이 제가 3D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면이
부드럽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분명히 우리 눈엔 여기 각지게 보이는데, 이게 각지게 보이는데 여기 면이 부드럽게 처리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원을 그릴 때 요령입니다. 원을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할 건지. 지금 여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많이 각지게 표현되어 주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눌러보시면 여기 폴리곤이 있어요. 폴리곤이 보시면 여기 사이드가 똑같이 나와요. 몇 각형짜리 정다각형을 그릴 것인가? 제가 이렇게 육각형짜리를 그려봤습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폴리곤 24각형. 다시 폴리곤 12각형. 근데 다른 게 이거예요. 서클 육각형 24각형 다시 서클 12각형. 자, 이 윗줄은 서클이고 아랫줄은 폴리곤입니다. 제가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 겁니다. 차이점 확실히 보이죠? 어떤가요? 윗줄은 면이 부드럽게 나오죠. 아랫줄은 면이 다 각져서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서클과 폴리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폴리곤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3D로 만들 거예요. 3D로 만드는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얘예요. 푸시 앤 풀이라고 합니다. 푸시 앤 풀이라고 하고 면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 다음 클릭. 클릭하고 클릭. 그러면 바로 이렇게 3D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줌인 줌아웃이요. 휠 돌리세요.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캐드랑 똑같아요. 줌인 줌아웃. 휠 돌리시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공부한 내용들. 오빗, 펜, 줌 익스텐트. 그 내용이 여기에 다시 그대로 있어요. 오빗, 펜, 그 다음 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명령어 쓸 때는 드래그, 명령어 안 쓸 때는 그냥 휠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 줌 윈도우,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볼 수 있고요. 줌 익스텐트, 얘가 줌 익스텐트예요. 화면 맞춤. 이 줌 익스텐트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어떻게 있든지 간에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2를 누르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맞춰보시죠. 이레이즈를 할 건데 이렇게 이레이즈 하면 지워지잖아요. 그죠?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뗍니다. 그러면 아이콘에 이렇게 뭔가 생겨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모서리가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감추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폴리곤이 원처럼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모서리를 감출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모서리를 바꾸고자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쓰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모서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리플 클릭해 보시죠. 더블 클릭하면 만들고 트리플 클릭하면 이렇게 감추어진 모서리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지우개로 지울 건데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요.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모서리들을 이렇게 지나가 봅니다. 모서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출 수도 있다면 반대로 모서리를 각지게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자, 이레이즈 툴을 쓰는데 Alt 키를 누르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모서리가 다시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Alt 키를 누르면 감추어진 모서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레이즈 명령어에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숨겨진 모서리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Shift 키는 감추기가 됩니다. 컨트롤 키는 어떤가요? 자, 이레이즈 Shift 키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컨트롤 키 똑같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모서리를 보이게도 하고 감추게도 하고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아크입니다. 아크를 보시면 4개가 있어요. 여기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크, 중심점, 시작점, 각도. 그럼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중심점, 시작점, 각도 120도. 그러면 라인을 찾아서 그리면 이렇게 파이가 만들어집니다. 파이는 바로 이거예요. 중심점, 시작점, 120도. 자,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3포인트입니다. 1점, 2점, 3점. 1점, 2점, 3점. 그죠? 근데 보시면 시작점, 끝점, 중간점입니다. 시작점, 끝점, 중간점. 보이시죠? 방향을 잘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자, 3포인트 시작점, 중간점, 끝점. 자, 시작점, 끝점, 중간점, 그 다음 3포인트 시작점, 중간점, 끝점.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중간점, 끝점. 시작, 중간, 끝.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는 명령은 이게 끝입니다. 뭐 더 이상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과제물을 조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500, 500 사각형을 그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고 싶습니다.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치수 보이시죠? 네. 첫 번째 클릭, 2번째 클릭. 그러면 거리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니까 클릭하는 방향대로 자, 이렇게 방향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90도 이렇게 방향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번. 더 이상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밑으로도 내릴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위로도 올릴 수 있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2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디멘전 왼편에 보시면 여기 테이프 메주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있네요. 여기 테이프 메주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2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툴팁으로 이렇게 나와요. 500mm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딱 갖다 대면 이렇게 툴팁으로 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테이프 메주어는 조금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이나 혹은 모서리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200만큼 그러면 이렇게 이 선에서 200만큼 떨어진 위치의 가이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축에서 클릭합니다. 300 그러면 300mm짜리 가이드가 이런 식으로 끌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가이드를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꼭지점에서 하면 이렇게 점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꼭지점에서 이렇게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예를 들어서 500 그러면 500mm까지 이렇게 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명령어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로테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이렇게 있어요. 다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세 방향으로 그렸고요. 로테이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계가 나와요. 이 각도계를 조절하는 방법은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위쪽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각도계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이 각도계의 의미가 뭐냐면 회전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회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각도계의 원형 방향이 있죠? 자, 화살표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 됩니다. 회전하는 방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죠. 그죠? 자, 원점, 그 다음에 0도, 그리고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원의 방향대로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방향 맞춰놓고 숫자를 씁니다. 90도, 엔터. 그럼 90도만큼 회전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시다. 화살표 키를 눌러서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면이 이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뜻이 돼요. 원점, 0도 방향, 그 다음 90도 엔터. 다시 봅니다. 원점, 0도, 90도 방향. 이해되셨나요? 화살표 키가 되게 중요해요. 이동하고 회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이 화살표 키를 누르면 축의 방향으로 제한하게 돼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테이프 메주어로 제가 이렇게 적당히 끄집어냈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적당히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 테이프 메주어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36도. 근데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죠? 다시 언도 원점 0도. 근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럼 뭐가 돼요? 복제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커서 옆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돼요. 컨트롤 키가 복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명령어 내리고 그 다음 뭘 하기 전에 혹은 원점을 지정한 뒤에도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복제가 됩니다. 원점 0도. 자, 그리고 다 선택됐네. 자, 컨트롤 키 원점 0도 36도.
라인 교차점에서 자 이렇게죠. 선의 길이가 되게 작네요. 24mm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로테이트 해도 되고 얘를 로테이트 해도 되고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원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이네요. 36도 다시 24mm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자 이렇게죠. 36도 다시 라인 24mm 다시 선택하고 원점 0도 36도 다시 라인 그냥 돌아가 버렸네. 24도 24mm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자 36도 자 그러면 별 모양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죠? 조금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mm였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무식한 방법을 보여드리죠. 폴리곤, 오각형. 자, 절반입니다. 12.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조금 무식한 방법이에요. 23mm죠. 다시. 그럼 13. 그럼 얼마 나올까요? 25죠. 그러면 이거 12.5mm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거 라인으로 이거 그럼 됐네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오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면 제일 쉬워요. 근데 여기 원의 지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제일 무식한 방법이고 얘는 각도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들도 로테이트를 배웠으니까 나머지들도 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쭉 해보시죠.